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조국 장관의 사퇴로 조동강남 민심이 봉합되었으며 앞으로 검찰개혁과 경제 살리기 어느 정도가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추락하는 현 정부의 민심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을 폭등시켜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글로벌 부동산이 대세 하락으로 가파르게 하락 중이며 우리나라 집값도 크게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는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스물들이 이루어져 코스피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1% 넘게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부정적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은 높습니다. 달러와 금은 하락 중이며 은은 보합권입니다. 오늘은 거래량 실종이 부동산 대세 하락을 확실히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극 얼음덩어리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이처럼 빙하기처럼 거래 절벽,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거래가 적어지면 상승해서 이렇게 대세 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부동산 대세 상승과 하락 사이클,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서울 이렇게 높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 모습이 지금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2003년, 2005년 제가 연도를 이렇게 2009년, 14년, 18년, 23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자, 먼저 2003년에서 대략 한 2005년 사이, 이 사이는 대세 하락이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중반부터 2009년까지를 대세 상승이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약 2013년까지를 대세 하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2014년부터 2018년까지를 대세 상승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는 초반 하락, 중반 상승이었지만 큰 틀에서는 대세 하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지금은 침체기 진입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유명한 벌집 순환 모형입니다. 이게 총 6단계거든요. 벌집, 여기 벌집 있죠? 이 벌집의 이 모양 육각형 닮았죠? 그래서 이걸 벌집 순환 모형이라고 합니다. 시작 단계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회복기, 호황기, 침체 진입기, 침체기, 불황기, 회복 진입기, 이렇게 해서 총 6단계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사선을 그은다면 이쪽은 이제 상승기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하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느 단계냐? 지금은 침체 진입기에서 침체기 이 사이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만큼 추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물론 이게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이만큼 올라온 건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뛰는 것과 하락하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반복이 된다는 거. 벌집 순환 모형 6단계 반복. 자, 그렇다면 이번은 실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는 어떻냐? 자, 일단 1단계 제1국면 회복기 보세요. 2005년에서 2006년 이 회복기 때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이제 탄력 받았죠. 2007년에서 2008년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는 감소합니다.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단계 이제 정점에 치달은 건데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는 역시 급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꼭 굳이 따지면 2009년 이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잠깐 터졌었지만 그 바로 회복했기 때문에 침체 시작 단계를 2009년으로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침체기, 가격 하락합니다. 그리고 거래 감소합니다. 이게 2010년에서 2011년에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2011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 집값을 억누르기 위한 모든 규제가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정부가 집값을 계속 띄운다고 해서 끝까지 띄워지질 않습니다. 또 하락을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진 않아요. 물론 이게 나중에는 막아집니다. 또 나중에는 또 띄워지고요. 여기 보시면 2011년 2단계에서 오히려 지금 규제를 없앴는데 집값은 계속 추락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하락되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이른바 불황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제 회복 진입기라고는 하지만 이때가 완전 바닥이죠. 2012년과 2013년 이때 가격 하락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증가하게 돼요. 집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거래량 증가하고 특히 패닉에 빠진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정말 막 내팽개칩니다. 주택을 패닉에 빠져가지고 집을 헐값에 던지게 돼요. 그래서 특히 부자들 중심으로 매입을 하게 되죠. 자, 이처럼 총 6단계로 진입해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실질적으로 2005년 보시면 여기 시작 단계죠. 2005년에서 2006년 자 2년 동안 상승했습니다. 회복기죠.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7, 8년 여기 이게 7, 8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7, 8년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네요. 자 가격 상승하면서 거래는 감소됐어요. 자 이제 2009년에는 정점을 찍죠. 침체 진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무려 2014년까지 크게 꺾이게 되는데 이걸 이제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침체기 2010년 11년 그 다음에 불황기 2012년 2013년은 완전 바닥을 찍습니다. 그래서 회복 진입기고요. 자 바로 여기까지 보여주는 이 사이클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역사는 돌고 돕니다. 여기 보시면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연도가 다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1국면 회복기, 2국면 호황기, 3국면 침체 진입기, 4국면 침체기, 5국면 불황기, 6국면 회복 진입기인데 지금 이 침체기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뭐 호황기가 아닙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1단계 2014년 15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1단계. 가격 상승하고 거래 증가했잖아요. 정말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회복기. 2016년에 2017년은 더 뛰었습니다. 집값이. 그래서 가격은 파상적으로 올랐는데 너무 뛰니까 이제 거래는 서서히 감소되는 이제 매물이 잠기는 거죠. 2018년 상반기 때 아주 정점을 찍었죠.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그리고 9.13 대책 이후에 떨어지게 됩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거래는 급감하게 됩니다. 이제 침체 진입 신호기를 알려요. 자, 이제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가 2019년에 이어졌죠. 근데 하반기 때 잠깐 올라간 것은 정부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침체 이걸 염두에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탓에 집값이 잠깐 반등한 겁니다. 어찌 됐거나 대세 하락은 맞아요. 지금 침체기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에 1단계가 진입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심해지는 불황기 때 이때는 이제 매물이 싸니까 거래량은 좀 증가할 겁니다. 가격은 폭락하고요. 이게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예상하고요. 이제 완전 바닥을 언제로 보느냐 2023년으로 봅니다. 가격 하락하면서 거래가 증가. 그래서 다시 이제 사선을 이렇게 보면 이쪽은 가격이 상승한 거고 이쪽은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데 지금이 2단계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역시 아까 끊어서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자, 2014, 15년 지금 여기 18년까지 상승이잖아요. 1차적으로 오른 이때 회복기 단계 여기에서 상승했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호황기 때 17년까지 계속 올랐고 자 18년 때 정점을 찍고 경제 이제 침체 진입기인데 바로 이 시점을 말하죠. 하반기 때 실질적으로 침체됐고요. 이제 여기 대세 하락 19년부터 대세 하락으로 진입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말씀드린 거요. 꼭 이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놀랍게도 사이클이 비슷합니다. 이게 몇 년이 갈지는 좀 더 가봐야 알아요. 꼭 이 연도만큼 떨어지고 이 연도만큼 올라간다는 건 아닌데 상식선에서 이렇게 되고요. 설령 연도가 더 길어지거나 좁아진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많이 오른 것은 반드시 추락한다는 거 그리고 많이 추락한 것은 반드시 올라간다는 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집값 대세 하락 요인 먼저 부동산 사이클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대세 하락으로 진입했다고 했죠. 자, 두 번째, 글로벌 경제 불안 매우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 경제 지표는 역시 매우 심화되고 있고요. 네 번째, 해외 부동산 시세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지금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참고하세요. 자, 부동산 거래량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조차도 지금 9월부터 거래량 거의 뭐 강남 재건축 일부만 좀 늘어나고 있지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국민 70% 이상이 집값 하락을 원합니다. 지금 집값 폭등으로요, 현 정부의 지지층인 민심이 이반되고 있어요. 정부도 그걸 압니다. 강남 살리려다가, 강남 표밭 살리려다가 지금 국민들한테 표를 다 잃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강하게 하지 않고는 안 될 거예요. 비록 정부가 지금 강하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좀 걱정은 돼요, 집값이. 왜? 대세 하락으로 완전히 진입한, 특히 거래량 보면요, 시뮬레이션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절벽은 폭락의 징후다.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 대비 70%나 줄어들었어요. 주택산업연구원 기발원, 여기 주택매매거래지수라고 HSTI가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진단하는 건데 정말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게 주택임대사업 매물이 잠긴 것도 있지만 그거 이상이에요. 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오락가락 정책으로 재건축 가격이 급등했고 거래량이 여기만 증가하고 있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다. 두 번째, 2019년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8월 대비 70% 추락했다. 분양가 상한제 10월 말 시행과 정부 대출 규제로 거래량 추가 감소가 지금 예상되고요. 거래 실종 상황에서 집값 상승은 매도 호가 폭탄 돌리기 상황이나 똑같다. 그래서 대폭락의 전조 징후입니다. 전문가들이 반년 만에 말을 바꿨는데요. 믿지 마세요. 벌써 올 3월 달에 어떻습니까? 지금 하락한다가 압도적으로 말았던 게 14.3으로 줄었어요. 59.4에서. 그러다가 오른쪽 보세요. 자, 최근에 하락한다 16.0, 상승이 61.9 이렇게 말 바꾸기 선수들입니다. 자, 절대 이럴 일은 오지도 않고 지금 폭등한 가격을 보세요. 과연 이런 짝이 날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들 예측은 1년, 2년 이렇게 예측 안 해요. 몇 개월 예측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믿으면 안 돼요. 부동산 전문가들 말 바꾸기 선수다. 1년 뒤에 서울 집값 오른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완전 달라졌잖아요. 부동산 매수 시에 갭 차이를 여러분들 판단하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연식 따지고 유형 따지고 지역 따지고 평형 따지고 규모 따지고 교통을 따져서 상대적으로 얘가 저평가인가 저평가이지 않느냐를 알아내야 돼요. 자, 최근에 이렇게 반등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자, 이제 아까 설명했던 실질 거래량 서울주택 매매 거래지수 HSTI를 보면 2017년만 봐도 10벌 그쳐. 여기 대충 1.29, 뭐 1.21 이런데 지금 최근 보세요. 0.47, 0.53 이거에 약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으로 확 줄었어요. 이거는 정말 대세하락의 이 바닥장에서나 나올 아주 심각한 거래 절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9년 상반기 HSTI 하위 지역, 자, 부산, 울산, 서울, 경남, 제주 쭉 있는데 일단 1 미치기 때문에 한참 지금 부족한 거예요. 자, 일부 시민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부가 집값을 띄워야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그건 단순한 생각이에요.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뭘 해야겠어요? 거래량을, 그렇죠. 거래량을 계속 증가시켜야 하는 거죠. 정부는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없으면요, 세금 안 거쳐요. 집값 뛰어갖고 뭐 얼마나 거치겠어요, 그 보유세. 정말 맞잖아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여러분들 취등록세 어마무시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시면 안 돼요. 거래량이 활성화돼야 정부는 세수가 거친다는 거예요. 뭐 집값이 올라가야 거치는 게 아니라. 자, 최근 서울 부동산 시세와 거래량 보시면 실질적으로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게 추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달 아마 말에 발표가 되면 더 심해질 거로 보여지고요. 지구 월별 거래량 보세요. 끔찍합니다. 지금 이 거래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역사상 최고 수준에 해당돼요. 전세가 하락도 심각합니다. 지금 일부 신문기사에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여기 보세요. 서울은 올랐다 지금 떨어졌다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심각하죠? 중앙 전세가, 평균 전세가 둘 다 마찬가지로 17년에서 19년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 풍선, 부동산 풍선 곧 터질지 모르면서 끝없는 욕심에 계속 부러져 끼고 있습니다. 자, 황금더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짝 아니나요? 지금 집값 폭등 문제점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리고 방치해서 지금 현재 집값은 그런 상황이에요. 후유증 심각할 거고요. 대세하락 진입하면 규제 풀어도 폭락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책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분열된 전국이 수습이 되고 경제 살리기 운동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워낙 좋지 않아서 경제위기 발생하거나 부동산 대세 하락이 본격화되면 예전보다 훨씬 가혹한 경제 사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합니다. 김주검의 경제부동산은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산적인 방송이며 행복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방송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